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날씨가 화창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의 표명 중에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공법학자로서 오늘 여러분한테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왜 그러길래 위기 상황인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일 검찰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지금 여권에서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한 근거 입법은 국회에서 제정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합법성을 갖추었으나 법의정의 실현 차원에서 헌법 정신에 반하여 정당성을 결여한 입법이라고 했습니다. 정당성을 결여한 입법을 통해 헌법기관인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의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국민이 자유와 권리 최대한 보장을 전제로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 헌법이 존재유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대범죄 수사청 신설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려는 여당의 시도를 졸속 입법에 의한 법치 말살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이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로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에게 지혜 법권을 제공하는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그의 저서에서 법치주의란 말 그대로 사람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 즉 인치가 아니라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치가 아니라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특히 히틀러의 나치 시대의 수권법에 의한 법률 만능주의처럼 전체주의 세력이 국회를 장악한 가운데서 제정된 법률이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하고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장면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합법성만 보장되고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가 고려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정당성이 결여된 국회 제정 법률만으로는 민주주의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결코 지킬 수 없다는 뼈아픈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아닌 법만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치주의 어떤 진정한 실현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은 한낱 구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로 하여금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갖춘 법의 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런 법에 의한 사법부의 재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결과 법의 내용이 합법성 외에도 정당성을 갖춘 법에 의한 통치 내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적합한 법이어야 법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한 법이라고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4.15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등에서 여야 의원이 헌법의 본질을 감안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관련 입법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80석이라는 힘을 과시하며 일방적으로 헌법 위반 여부 등을 무시하고 중대 현안에 관련된 입법을 양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대한민국의 법률 만능주의를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판자들은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5.18 비방처벌법, 공수처 설치법, 대북전단 금지법, 공정경제 3법, 중대 재해법, 가덕도 공항 특별법 등은 헌법 정신이나 헌법 가치를 무시하거나 유연적인 요소가 가미된 법률 만능주의 전형인 입법들로서 국내외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북전단법의 경우 유엔 인권위시에 반하는 입법으로서 국제적으로 그 정당성을 결리한 법으로 비난이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 근거법 또한 만약 법으로 제정되는 경우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정당성을 결리한 법으로 문제로서 비판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1년 1월 13일 레리 다이아몬드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넘어 다수의 권력을 발판 삼아서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이먼드 교수의 이견에 비추어 독재 정권 하에선 합법과 불법이 언제든 전도된다는 이치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는 법복 정치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판사가 법복을 벗고 곧장 정치로 가는 것이 당연한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정치에 오염되는 신장로를 닦는 길이 열려 있는 듯합니다. 이런 판에 반검사 출신들이 정치인으로 몸담으려 하는 그런 입장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입맛에 맞는 입법을 해서 하려는 그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몸담았던 사법 조직을 와해시키는 듯한 정당성을 결여한 입법을 대표 발휘하는 그런 모양새도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우선 법복 정치인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등은 양승태 대법원을 적폐 피해자로 코스프레하면서 법복을 벗자마자 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한 일은 서로 약속이나 하듯 각각 작년에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발의 법안은 대법관을 현재의 14명에서 48명으로 늘리자는 것이고, 이수진 의원 법안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과 비법관 위원을 동수로 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최기상 의원 법안은 법관 인사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그중 10명을 법관이 아닌 일반인으로 채우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섬뜩할 정도로 특히 남미 등 독재 정권이 취해온 입법 방식을 똑같이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관 정원을 늘리자는 것, 법관 인사를 외부에서 관여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요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3인방이 법원을 개혁하겠다고 낸 법안이 취지를 요약해 본다면 대법관 한 사람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의 외부 통제와 관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 논리가 여차하면 현실에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국가의 핵심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도 있고 사법부를 정권이 신여로 전락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스러움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강욱 등 소위 조국 퀴즈로 알려진 인사들은 조국식 검찰개혁 바람을 타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 또한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 금거법 같은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나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여론을 호도하며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만 가능한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 근거법 등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나 동부 유럽 몇 나라에서나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 결과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목도할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나라의 모델을 고려해서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는 2004년 대법원 정원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그 자리를 정권의 충견 인사들로 채웠던 것입니다.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하기까지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내린 판결 4만 5천여 건 중 정권에 반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폴란드의 마크 독재자 야로스와프 카친스키가 2015년 집권하자마자 사법개혁 기치를 들고 판사 정년을 낮추고 판사 인사를 사실상 의회가 좌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무너졌고 판사들은 친정권 인물들로 물갈이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는 베네수엘라 등처럼 부패한 권력이 천국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자칭 정의 수장이라는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 속에서 사법정의도 기대에 난망한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임명한 이념서클 출신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이미 사법정의가 흔들릴 대로 흔들리고 있기도 합니다. 사법주의가 이미 무너져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와이를 목적으로 입법을 여당 주도로 설고 있다는 점에서 가히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 특히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등 여권 인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온갖 억지 논리로 무죄를 내리거나 감형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소위 정치 재판을 서슴없이 내려왔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설상가상으로 법치주의나 사법주의보다 이념주의에 함몰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정의감 없는 대법원장이 버티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중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하버드 교수 스티브 레비츠키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진가라는 책에서 독재자는 법률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정적을 차단하고 동지를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 관점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구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법원이든 하급심 법원이든 정권이 적을 향해서는 가차없이 엄벌로 차단하고 동지를 위해서는 무딘 칼을 들이대서 보호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덩달아서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전임 검찰총장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설치하여 검찰 기능이 완전 마비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나 사법주의 와해나 파괴가 불가피하게 기정사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아침 조간에서 울산시장 선거 의혹 등 권부 관련 사건들이 추상 같은 검찰총장이 사임함으로써 오리무중에 빠질 것이라는 보도를 통해서 유추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우려대로 검찰 시스템이 와해되어 권력이 입맛대로 정권 비리 등이 묻히고 현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법원 조직이 권력지향적 법적 조치나 판결을 다반사로 내리는 상황이 일상화될지도 모를 듯합니다. 사법정의보다는 권력정의가 춤추며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경우 합법을 가정한 법적 폭력이나 불법이 일상화되는 경우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사법정의, 헌법정신, 헌법가치에 대한 국민상식 또는 법이론이나 해석론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본다 할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완전 박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국회든 권부든 사법부든 검찰 조직이든 제도권 내에 지금 정부에서보다 더 권력에 순치된 권력 해바라기 형의 최고의 법기술자들로 처질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자유와 권리 최대 보장이라는 헌법 정의, 실질적 법치가 쓰레기통에 쳐넣어져 버릴 것이고 권력이 정의, 권력이 사탕발림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법관이나 검사들이 군림하는 날도 멀지 않을 듯합니다. 다이아몬드 교수 이야기처럼 한국에는 이미 독재가 가시화되어 있는 듯합니다. 민주주의가 와해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법치주의, 민주주의 용어는 알고 있지만은 내용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최근에 국정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국회의 어떤 행태를 들여다보면 한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크나큰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외신이 전하는 바라든지 다이아몬드 교수의 인터뷰 내용처럼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고 있다는 점 부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